안녕하세요. 책의 기육기십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책장에 꽂힌 100년 동안의 고독이나 율리시스 정말 재밌어서 끝까지 읽으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른바 클래식에 집착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며 고뇌하는 내 모습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고백컨대 그때의 독서는 즐거움보다는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읽었던 클래식 소설들 중 읽으면서 재미있었다는 기분을 조금이라도 받았던 것은 호밀밭의 파수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기 위해 읽은 것이었죠.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바로 마이크 크라이튼의 타임라인이었죠. 양자역학 기술을 이용해 중세시대로 날아간다는 이 말도 안 되게 똑똑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소설이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이렇게 미친 듯이 재밌을 수 있구나. 사상, 감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머리에 남는 지식이 있는데 재미까지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스릴러 매니아가 되었고 책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하지만 가장 완벽한 서사 구조를 가진 스릴러 장르의 매력을 예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이죠. 제 업무의 핵심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논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책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먼저 재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밤을 새우게 만드는가? 독자를 서사 안으로 강제 납치하는 힘이 있는가? 논픽션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기준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빌 브라이슨의 책처럼 포복 절도하게 웃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읽는 재미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맡고 있어서 요즘 가장 많이 읽는 텍스트는 논문인데요. 이건 심지어 논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기한 질문이 타당하고 나도 궁금해서 주장의 근거를 알고 싶고 그 논거와 주장을 풀어나가는 논리 구조가 물 흐르는 듯이 자연스러워서 그냥 술술 읽히는 논문이 있는 반면 그냥 어느 나라 어느 연구는 이랬다 저랬다 조합 나열해 놓기만 하고 하나의 글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학술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솔직히 읽기 싫은 게 제 마음입니다. 찐 재미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읽는 재미는 있어야 좋은 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 쾌감입니다. 책을 덮었을 때 내 세계관이 한 뼘 더 넓어졌는가? 작가가 설계한 치밀한 논리가 내 뇌세포를 자극했는가? 책을 덮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는 지식이 있는가? 이런 기준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지 수십 년이 흘러서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책은 강력한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 특히 출판된 책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디지털에 완전히 대체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픽션에 상당히 불리한 기준이죠. 그래도 실제 지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픽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작품들처럼 진짜 과학적 지식을 주거나 듄이나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방대한 세계관에 얽히고 설킨 등장인물들의 지적 전투를 그리거나 빈스 플린의 미추랩 시리즈나 톰 클랜시의 잭 라이언 시리즈처럼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이나 적어도 잭 리처 시리즈처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에 대한 지식들이라도 주면 됩니다. 뭐가 됐든 남는 게 있어야 책장을 덮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독서 멸종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릴러는 유독 가벼운 장르로 치부되면서 외면받곤 하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공포, 호기심, 생존 본능을 극도로 자극하면서 그 안에 최첨단 과학이나 역사적 통찰을 완벽하게 녹여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예술이 있을까요? 스릴러는 문학이라는 하드웨어에 가장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스릴러일까요? 단순히 자극적이라서? 아니면 시간이 잘 가서? 제가 생각하는 스릴러의 진짜 매력은 훨씬 더 깊고 정교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재미와 지적 쾌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스릴러만이 가진 네 가지 치명적인 매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은 완벽한 논리적 설계가 주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스릴러는 소설 장르 중 가장 엔지니어링적인 장르입니다. 작가는 독자라는 시스템에 긴장이라는 과부하를 걸기 위해 복선이라는 부품을 치밀하게 배치하고 반전이라는 터보 엔진을 장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클 크라이튼의 작품들을 보세요. 사건이 터지고 해결되는 과정에 단 하나의 논리적 비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든 어떻게, 와, 왜가 수학 공식처럼 맞아떨어질 때 독자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지적인 완결성이 주는 희열을 느낍니다. 엉성한 논리로는 절대 독자를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작가와 독자가 벌이는 이 고도의 지능 게임, 이것이 스릴러가 가진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는 압축된 지식의 효율적 전수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려고만 책을 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스릴러 한 권을 읽고 나면 웬만한 교양서적 몇 권을 읽은 것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댄 브라운을 읽으면서 중세 기호학과 양자역학을 배우고, 프레드릭 포사이스를 읽으며 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와 무기 체계를 배웁니다. 작가들은 한 권의 소설을 쓰기 위해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를 취재합니다. 그 정제된 지식이 생존이라는 절박한 서사와 결합할 때 지식은 지루한 정보가 아니라 뇌에 박히는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공부하셨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암기했던 게 얼마나 갑니까? 전 아직도 제가 중학생 때 읽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에 있던 이중 슬릿 실험 설명을 잊지 못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똑똑해지는 방법, 그게 바로 스릴러 독서입니다. 세 번째 매력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가장 극한의 실험실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혹은 거대한 욕망의 끝에서 생존 본능이 요동칠 때입니다. 스릴러는 주인공을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묻죠.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라고요. 법정에서 법률가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의 이면에는 결국 스릴러 소설 같은 인간의 민낯이 있습니다. 스릴러는 도덕과 비도덕,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과정, 혹은 악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인간이라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매력은 일상의 시스템을 낯설게 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삽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기술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믿죠. 하지만 스릴러는 그 견고한 시스템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그 법률 시스템이 부패했다면? 만약 내가 사용하는 이 최첨단 기술이 너를 감시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더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잭 리처가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집행할 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빈틈을 그가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스릴러 소설의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빨리 결론만 보려 하거나 혹은 너무 무거운 교훈만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소설은 읽는 내내 즐거워야 하고 읽고 난 뒤에는 전율이 일어야 합니다. 스릴러는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가가 설계한 거대한 미로 속에서 자신의 지능과 담력을 시험하는 최고의 지적 스포츠입니다. 아직도 스릴러가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뒤에서 추천해드릴 거장들의 책 중 딱 한 권만 펼쳐보십시오. 첫 페이지만 읽어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이런 짜릿한 자극을 갈구해 왔는지 말이죠. 제 독서 인생의 빅뱅이었던 마이클 크라이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는 하버드 의대 출신의 천재입니다. 그가 창시한 테크노 스릴러는 저 같은 엔지니어 지방생들에게는 신앙과도 같았죠. 특히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그의 소설인 타임라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양자전송의 원리를 설명하며 독자를 설득합니다. 지금이야 온갖 매체에서 다 양자역학을 써먹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 적어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책이 나온 1999년 당시만 해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자역학, 양자컴퓨터를 테마로 지적 스릴러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은 항상 최신에 논의되는 과학을 소재로 써먹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지만 타임라인은 그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어렵게 풀어내지도 않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 책의 광고 문구였나 추천사였나 중 하나가 이 책은 양자역학을 국어 교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읽힙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책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독자는 이미 14세기 프랑스의 칼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은 어려운 과학 지식을 지루한 강의가 아닌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식의 엔터테인먼트화죠. 그리고 지식이 재미로 취한되는 그 짜릿한 순간, 그것이 바로 스릴러의 정수입니다. 마이클 크라이튼 이후 제 뇌를 자극했던 거장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진 설계자들입니다. 프레드릭 포사이스의
자카의 나를 보세요. 암살범과 추적자의 과정을 이토록 건조하고 치밀하게 마치 보고서처럼 써내려가면서도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작가는 없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완벽한 범죄 설계도입니다. 다음으로 댄 브라운입니다. 그는 기호학이라는 도구로 역사를 해킹합니다. 다빈치 코드나 최신작 비밀 속의 비밀까지 그는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을 뒤집으며 지적 쾌감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리처드의 잭 리처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겠죠. 군더더기 없는 문제, 물리학적인 타격감,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엔지니어링 격언을 몸소 보여주는 작가죠. 사람들은 스릴러를 시간 때우기용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귀하게 시간을 때우는 방법이죠. 작가가 수년 동안 연구한 전문 지식을 단 몇 시간 만에 내 것으로 만들면서 심장 박동수까지 조절당하는 경험. 이건 오직 스릴러 소설만이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허세를 위한 독서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집 사이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스릴러 한 권을 끼워 넣어 보시죠.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와 지적 쾌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보다 더 정의로운 독서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책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릴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흥미진진한 직접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